제가 좀 놀랍게 본 건 어제 국회표를 지나갔더니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우리의 주적 제1호는 중공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김민전 의원 있잖아요. 예. 김민전 의원이 중국인 대학생 과잠을 입고 있다. 사진을 공유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사진을 올려놨어요. 사진을 보면 저 마크를 봐라 저거. 이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증거다.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분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저기 보면 그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좀 지능이 낮아서 단세포적 사고, 1차원적 사고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사상 검증할 때 쓰는 말이 김정은 욕해봐였어요. 근데 최근에 시진핑 욕해봐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래로부터 이렇게 담론이 형성되면 논란이 생기고 이게 주류 담론으로 부상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원래는 그래요. 과도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적이 북한이냐 중국이냐 논란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윤석열이 직접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죠. 아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직접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뀌기 위해서는 이게 핵심 권력 집단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그렇죠. 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이게 첫 번째 위험성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극단주의 주장은 어느 사회에는 한 5% 10% 정도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지능이 인간적 표준에서 벗어나는 무리가 어느 개체는 한 1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상 확장이 안 돼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렇게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좀 망상에 빠져들고 근데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거를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사실 지능이 낮은 사람이나 빠져들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극단주의라고 하는 말은 몰상식과 동의어거든요. 극단주의는 몰상식과 동의어예요. 근데 저 몰상식 집단이 윤석열 매개로 국민의힘이 끌어들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걸 믿고 있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자고 내부에서 네. 중국은 이런 말 듣고 지금 반응이 어떤 거예요? 항의하죠. 황당하니까 댓글을 안 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정 공식 항의는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일부러 네. 오히려 더 이성적인 거고요. 대통령이 떠들고 있는데 그 윤석열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 집회 우리 안 보냈어 사람. 욕해. 그걸 공식 반응하는 순간이 오히려 이 일이 공식화되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우리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반응하지 경우 아니에요? 않는 그러니까 거고요. 윤석열 체포 직전에 어떤 얘기들이 광범위하게 돌았냐면 이게 단순히 이제 윤석열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우리를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맞아요. 그래서 미군이 윤석열을 구하러 온다. 맞아요. 미군 출동한다고. 맞아요. 네. 이런 소문이 광범위하게 돌았어요. 윤석열 그리고 체포하면 미군 출동한다고. 네. 그 윤석열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그랬거든. 10만 명 온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윤석열을 10만 명 올 예. 거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예, 우리가 묻지 처음부터 않아요. 우리 이거 시작할 때부터 했던 게 재정일치 사회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신정일치. 지금 재정일치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반중국 그리고 일종의 선거 조작이 시민 종교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정광훈 대표가 아니라 목사가 기독교의 어떤 수장이 아니라 이런 시민 종교로서의 말 그대로 선거 조작 제사장이 된 그리고 거죠. 반중국의 제사장이 돼버린 거고 신흥 거기에 종교네. 정치인들이 붙어서 재정일치 이게 교가 거의 만들어진 상태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국힘당한테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극우에게 먹힌 당이 돼 버렸잖아요. 극우가 먹어버린 당. 아니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국제 용어로서의 극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 강유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샤머니즘에 빠져버린 좀 약간 종교 집단? 퇴행 그것도 집단, 아니고 퇴행적인 그 집단이죠. 퇴행이라고 말 쓰기도 네. 어려워. 이건 진짜 지금 뭐랄까 원시인들이에요. 원시인들이 예, 화낼 건데. 원시인 수준도 안 돼요. 이제 원시인 수준도 안 되는데 네. 문제는 국힘이 숙주가 돼가지고 이 원시인 집단을 우리 사회에 30% 가까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걸 컬트 집단이에요. 예. 컬트. 예. 아이고. 이렇게 네.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방신도들. 국힘에 컬트라고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국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30%의 질병이죠. 이거 심각한 질병이에요. 예. 심각한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더럽게 망가지고 있는지 상식이 정말 더러워졌어요. 근데 이게 저는 상식선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 두려움, 혐오 또는
그 감정들은 수십 년 된 거잖아요. 오랫동안 유구하고 그거는 특별히 조작하려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네. 베이스로 깔려 있었는데 네. 그걸 중공으로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지난 30년간 중국하고 장사하면서 잘 지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 교역 상태국 1위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중국이었을까? 근데 조심히 보셔야 되는 게 네. 60대 5세 이상의 어르신도 있지만 20, 30대 반중, 젊은 세대들 중에 이를테면 우리의 많은 게임 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올해 법안 낸 것도 있는데 게임의 표준을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한테 별로 잘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20, 30대 청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그럴 수 있네. 불쾌하고 예. 침범적이고 불편한 일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었다면 대통령이 그거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가장 큰 적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어디지? 일단 미국이 하나 있죠.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흐름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은 일본 극우예요. 일본 극우의 주적은 중국이거든요. 항상. 이번에 근데 총리가 바뀌면서 네. 중국이랑 관계 정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네. 일본 극우 그 사람 극우가 아니고 그렇죠. 일본 극우는 오랫동안 중국이었단 말이죠. 아니 계속 그 중국이었어요. 그렇죠. 도요토 히데요시도 중국이었고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조선을 거쳐서 중국을 장악해야 네. 자기 위협이 사라진다고 믿어왔던 그 극우가 몇몇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의심도 하냐면 그 한국도 중국을 적으로 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 극우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다. 이 정권 들어와서 김태효 주도로 국제 정세에 대한 좀 우리 그 외교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한미일 연합으로 중국을 공격한다, 봉쇄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 확고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고조시켰던 것이 이제 반중 정서였었고요. 그렇죠. 최상목이 탈중국 선언했잖아요. 임기 초에. 예, 거기서 이제 윤석열이 거꾸로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 무찌르자 오랑 그 몇백만 이하 시대로 되돌아간 거죠. 되돌아간 그거를 거고요. 김태호가 나는 예. 설계도를 그렸는데 근데 김태호의 설계도에 일본 극우에 네.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생각해. 배후가 있다고 의도가 들어간 거 아닐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라는 강대국, 윤석열이 숭배하는 이 세력들이 숭배하는 강대국이 중국을 지금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을 주적을 빨리 중국으로 돌린 거죠.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1년 반 만에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는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저 집회하고 있으면 저거 중국 사람이 한 거다. 저거를 중국으로 주적으로 돌릴 정도의 이제까지는 나름대로의 뭐 자기들의 이제 국제 정세에서의 뭐 좀 스탠스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놓고는 느닷없이 이재명 친중 맞아요. 민주당 그게 친중으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중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주권을 중국에 중국 세력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북한에 넘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북한의 식민지가 된다는 게 너무 우스우니까 사실 자기들이 볼 때도 그래서 그랬는지 중국의 식민지로 이를 아예 넘긴다 이런 식의 좀 망상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는데 중국 그리고 북한도 웃긴 예. 했어요. 그게 너네들 전통적인 옛날 같지 않은 꼬다리. 예, 꼬다리죠. 네, 중국이 지금 중심입니다. 전통적인 저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좀 망상이 먹혀 들어가는 이거 거예요. 그거 유튜브의 방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예. 윤석열 변호인단이 낸 문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상식, 그러니까 인간성의 그 최저선이 무너졌다는 말씀 드렸는데 상식 수준도 바닥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상식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좀 터뜨리고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 전속하는 한 이 몰상식한 집단이 30% 밑으로 안 내려간다. 저건 위헌정당으로 반드시 해산해야 된다 이번에. 권성동이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었어요. 대리인 소송을 지휘했어요. 국회 소송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윤석열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버렸어요. 자, 잠깐만요. 저는 이 중국 이야기에 일본 극우 이야기를 덧붙여서 예.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하고 우리가 사이 나빠지면 일본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좋아요. 네. 우리가 중국과 멀어질수록 그 경제적 이득은 일본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미워하면 일본 극우가 나서기 전에 우리가 중국을 맞는 저지선이 되고 일본 극우가 굉장히 그 자기 할 일을 덜게 되고 그 피해는 한반도로 몰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망해요. 우리 경제는 망하고.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일본의 하청으로 들어갈 수밖에 일본 없어요. 극우가 이 중국 하는 프레임의 한 축 아 그렇죠. 트리거 당연하죠.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겠죠. 윤석열이 거기 먹혔네.
이게 통하면 일본 자위대 한국 진출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본 국민의 3분의 2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잖아요. 네. 일본 극우를 대신한 거거든요. 이게 협조를 하는 게 그리고 그거를 20, 30대 남성들을 향해서 계속 뿌리고 있고 네. 지금 윤석열이 옛날 백선엽이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